요즘 아이들을 자극하는 유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성교육은 또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안정과 또 밀접한 교육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저도 아들이 있어가지고 네. 성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있는데 성교육 얼마나 중요한가요? 진짜 중요하다고 막 따로 과외 받고 학원 다니고 그러는 애들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주변에 그런 뭐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 아이는 아직 5살이라서 되게 아직 어린데 네. 아는 대표님 만났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벌써 그 연령대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이제 소수로 이렇게 학원 같이 그렇죠.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성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의 이제 민감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의 수요가 일단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소수가 있을 때 또 이게 교육의 효과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교육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좀 정확한 성교육을 시작해야 될까요? 나이 몇 살부터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뭐 규정된 나이는 사실은 없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이제 어머니 위치에 계시는 거니까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신 적이 사실은 저는 없어요. 없으시죠.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교실에서 틀어준 30분짜리 영상 그게 네.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랑 그거 비슷하네요. 말고는 없어요. 저 역시도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강사로서 시작하게 됐던 그 출발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들이 많고요. 저도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저희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 하는 걸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요즘 아이들을 자극하는 유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성교육은 또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안정과 또 밀접한 교육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티키타카가 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대화가 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 그러면 요즘은 아이들이 뭐 한 2세, 3세만 돼도 부모랑 대화가 되잖아요. 아, 네. 그 정도부터 이제 몸에 오. 대해서 뭐 어떤 기능이라든가 명칭들,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아이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많이 맺죠.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많이 맺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은 섹슈얼리티 교육이거든요. 성적인 거 교육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이 안에서 중요한 것들, 경계침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대화가 가능한 시기부터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아이 5살이니까 저희는 좀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 그렇구나. 아직 네. 너무 어린아이로만 아닙니다. 봤는데. 일례로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관찰 카메라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4세, 5세, 6세 아이들에게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누가 봐도 남성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커트머리를 하고 셔츠를 입었고 몸에 조금 이렇게 털이 나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그 남성분이 교실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본인을 소개한 다음에 저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라고 질문을 해요. 네. 그럼 6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남자라고. 남자요. 자, 네. 5세는요? 남자라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4세는요? 남자라고. 남자라고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이 다음날 어떻게 하느냐? 나름의 변장을 좀 합니다. 같은 분이에요. 머리가 긴 빠글빠글한 파마 머리를 하고 핑크색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두르고 소위 말해 이 문화 안에서 여성스럽게 보여지는 행동을 하면서 그 교실에 들어가서 다시 질문을 해요. 저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자, 6세는 뭐라 그랬을까요? 여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아, 그래요? 6세인데요? 네네. 여자라고 했어요? 아닌가? 남자라고 했을까? 6세는 에이 어재훈 선생님이네요. 남자예요. 어쨌거나. 기가 막히게 아이들을 알고 100% 남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5세 반에 들어갔어요. 자, 여자일까 남자일까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5세는 갈렸어요. 일부는 남자예요, 일부는 여자예요. 자, 4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일까 남자일까 했더니 아이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4세는 인지를 못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4세는 여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뀌니까 성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4세 아예 교육에 효과가 없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5세 정도 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달랐던 것들 인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5세 정도부터는 반드시 교육이 저는 시작이 돼야 되고 특히 그 안에서 경계 존중.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 교육을 많이 나가는데요. 주로 하는 게 경계 존중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존중은 무조건 5세부터 시작. 저는 6세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6세 완성. 그렇죠. 그럼 이제 5세니까 시작을 하셔야죠. 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이제 시작하는 방법도 이제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그 나이를 또 강조 드렸던 이유가 요즘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통해 나오는 어떤
어떤 행동들, 성행동들 때문에 또 부모의 어떻게 보자면 문제적인 것까지 연결이 돼서 사건이 뭐 공론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5세 정도부터는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보통 많이 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까? 그래서 조금 망설이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생생활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유치원에 갔다 왔어요, 집에. 그럼 네.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뭐 하고 놀았어?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하고 네. 놀았어? 뭐 어떤 게 재밌었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장난감이 예를 들면 무슨 총이었다 아니면 아이를 뭐 젖을 먹이는 어떤 인형이었다 라고 가정했을 때 누가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장난감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장난감은 남자아이, 여자아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여자도 들 수 있고 그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또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난감뿐만 아니라 뭐 친구와 오늘 뭐 손을 잡고 놀았다라고 했을 때 손잡을 때는 느낌이 어땠는지 어떻게 하다 손을 잡았는지 나는 좋았지만 친구도 정말 좋아할 것 같은지 뭐 두루두루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연결시키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5살짜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아, 네네. 점심 때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하고 밥을 먹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가서 뽀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벌써 시작해야 될 나이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네, 맞네요. 좋네요. 그러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나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했는데 그 이야기 가지고 시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뽀뽀해야지라고 하면 뽀뽀하면 기분이 어떤지 뽀뽀할 때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계니까 우리 아드님은 뽀뽀하는 게 너무 좋을 수 있지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그렇죠. 뽀뽀해도 돼?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요즘 나가서 교육하는 거의 내용이 경계 존중 교육인데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경계를 들어갈 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신호를 보내고 갈 거야. 손잡아도 괜찮니? 뽀뽀해도 괜찮니? 어깨 동무해도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친구 괜찮아 할 때 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땐 뭐 오늘 가서 당장 아드님한테 뭐 교육시켜도 너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부모가 아이들이 예쁘니까 엄마 입장에서 뭐 뽀뽀도 하고 그렇죠. 안아주기도 하고 네. 궁둥이도 토닥토닥 해주고 이러는데 아이한테 해서 안 되는 스킨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공교롭게 며칠 전에 이제 TV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들리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조금 불편했던 게 우리는 왜 그 이슈가 생겼을 때 이 가족을 둘러싼 가족의 형태에 집중을 하는가 이 형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지점이 무엇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를 둘러싼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 형태 특히 친부든 계부든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핵심은 아이인데 스킨십에서 아이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스킨십 엄마와 끌어안고 뽀뽀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접근할 때 내 새끼인데 내가 좀 끌어안고 내 새끼인데 내가 좀 토닥토닥 하면 좀 어때? 라고 보통 접근하시면서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나는 그렇지만 아이도 과연 그러느냐 아이도 그걸 원한다 그러면 그게 그냥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하나일 수 있겠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방송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했고 물론 어떤 아이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뭐 뒤로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인들이 알아차리고 우리 아이는 이런 방식의 스킨십이 불편하구나 더 이상의 스킨십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또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방관자가 되고 이게 정말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중에 하나도 저는 스킨십이다. 과연 이 스킨십이 나만 좋을 때 이게 스킨십이 정말 괜찮은 방식의 스킨십일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저는 그 중심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뭐 괜찮다라고 한 스킨십은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뭐 이거는 되고 안 됩니다라고 뭘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네. 아이 입장으로 접근해서 그걸 조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아이가 시기에 따라서 또 어렸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엄마가 안아주는 걸 좋아하지만 또 그렇죠.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스킨십 별로 안 하고 싶어 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아이를 잘 관찰해서 그에 맞는 스킨십까지만 딱 해야 돼.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내 기준에는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많은 것들이 나는 사랑일 수 있지만 또 받아든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꼭 뭐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불편함을 좀 느끼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어떤 사랑에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서 해보심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